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아셔야 되는 씬과 샷, 그리고 컷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상 강의를 통해서 촬영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 방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세 가지에 더해 가지고 촬영할 때 아셔야 될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등을 한 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먼저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해서 1초에 몇 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 건지에 대한 설정 값입니다. 촬영할 때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편집할 때도요. 우리가 TV 영상, 일반적으로 TV로 보는 영상은 1초에 30프레임, 확장자는 FPS라고 씁니다. 인간의 눈에 가장 흡사한 장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화나 광고, 좀 아름답게 만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잔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딱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손 뒤에 이렇게 잔상이 남으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샷입니다. 촬영을 하실 때 우리가 녹화 버튼 누르시죠. 스마트폰 기준으로 빨간 색깔 녹화 버튼 누르고 멈출 때 네모 검정 색깔 버튼 누를 때까지, 그때가 한 샷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한 샷 안에 우리가 사람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눈만 찍을지 턱까지 찍을지 아니면 배꼽까지 찍을지를 샷 사이즈라고 해요. 그 샷 사이즈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입니다. 특정 부위, 눈이면 눈, 입이면 입, 이마면 이마, 특정 부위를 화면에 가득 차게 나타내서 인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려고 할 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사용을 합니다. 손의 떨림을 표현하고 싶을 때 손을 이렇게 가까이서 클로즈업을 하고 이거 막 떨림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즈업 샷은 인물의 얼굴 전체, 예를 들어서 여기 눈썹부터 여기 턱 끝까지 정도의 샷을 담아서 인물의 표정이나 감정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샷입니다. 그 다음은 바스트 샷입니다. 바스트 샷은 인물의 한 가슴 정도까지 잡는 거고, 웨이스트 샷은 허리 정도까지입니다. 바스트 샷은 과거에 그 TV 화면 비율에 맞춘 샷으로 현재는 TV 화면이 좀 커져서 웨이스트 샷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뉴스 앵커 분들이나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샷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샷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니 샷입니다. 인물의 머리부터 무릎까지고, 이 장면은 우리 1박 2일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출연자들이 상당히 많고 가로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을 때 니샷 정도를 잡아가지고 쭉 특정한 인물을 가까이서 잡았다가 니샷 한번 보여줬다가 또 다른 인물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샷과 샷 사이를 이어주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풀샷, 롱샷, 익스트림 롱샷입니다. 점점 사람을 담는 범위가 커지면서 배경을 강조하거나 자연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샷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풀샷이나 롱샷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샷들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나타내고 싶은지 확인하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이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롱샷은 인물 전체를 발끝까지 담는 것은 물론이고 배경까지 담는 샷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컷입니다. 녹화 버튼 누르고 녹화 버튼 끝나면 한 샷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이거를 여러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 쪼갠 하나하나를 컷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씬은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나 시간에서 특정한 사건을 나타내는 한 장면이고, 여러 샷들이 모여서 씬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화상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낼 때는 장소별로 이 씬을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 유순신 공원 매표소를 찍고 뒷부분에서 또 매표소가 나온다고 했을 때 보통 이 앞과 뒤에 있는 장면을 특정 시간대 몰아가지고 한 번에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브이로그처럼 편하게 우리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나오는 영상들은 아니고, 우리가 스토리를 넣으려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요즘엔 쇼폼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씬별로 또 모아가지고 촬영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앵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앵글은 카메라의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컵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 컵을 아래에서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면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찍고 싶을 때 로우 뷰 앵글, 웜스 아이 뷰라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
그리고 제 눈높이와 눈높이가 같죠. 이때가 사람의 눈높이, 이때가 내추럴 뷰라고 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앵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앵글이 있을 수 있죠. 이 각도도 있고 완전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각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항공샷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bird's eye view 또는 high view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뭔가 제가 전지전능한 약간 하나님이 된 것 같죠. 관찰하려고 할 때나 찍고 싶은 피사체를 좀 약하게 보이고 싶을 때, 표현하고 싶을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너무 귀엽습니다. 좀 안정적인 샷을 원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을 찍을 때 많이 찍는 각도입니다. 또는 아래에서 위를 찍을 때 뭔가 피사체,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힘이 강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화각이에요. 그럼 샷과 앵글이 좀 헷갈릴 수 있죠. 앵글은 카메라의 높이에 따라서 촬영 각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앵글이라고 하고, 샷은 카메라가 녹화 버튼 누르고 멈출 때까지 찍는데, 이때 카메라가 얼마나 피사체 쪽으로 가까이 들어가 있냐 밖으로 빠져 있냐에 따라서 사이즈, 얼마나 화면에 많은 것들을 담냐를 샷이라고 합니다.